자, 이제 진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고요. 동토는 우리 역사라고 하는 교과서를 같이 펴주시면 교과서도 읽어보면서 어떻게 교과서를 읽어야 될지라든지 중요한 부분을 키워드로 읽어내는 방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문제 분석은 이렇게 매 시간 활용을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구석기,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신석기 42회부터 46회까지 선사시대는 출제가 이렇게 됐고요. 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가 정답이고 철기라든지 이런 건 정답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더라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모두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내는 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중요성보다는 이 정도는 알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1점 정도의 배점을 하는 경향성을 요즘엔 보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같이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니까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고조선이라든지 철기시대 여러 나라는요. 이런 분량으로 등장합니다. 고조선은 띄엄띄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철기시대 여러 나라는 거의 매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을 구분하는 문제가 항상 등장을 2번에서 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봐두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삼국시대와 남북시대의 문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 교과서 1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도 같이 읽어볼게요. 아하. 자, 교과서 인류는 나무나 동물의 뼈 또는 돌을 다듬어 만든 석기를 도구로 이용하였다. 석기는 뗀석기와 신석기로 간석기로 구분을 하는데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뗀석기를 사용하는 건 어느 시기다? 그렇죠. 구석기다. 그래서 구석기에는 뗀석기를 사용하였다.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인 뗀석기에는 뭐가 있다? 주먹도끼가 있다. 그러니까 주먹도끼는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먹도끼는 말 그대로 주먹에 딱 들어가는 크기의 도끼를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주먹도끼 이외에는 전부 다 개로 끝납니다. 개 쉽죠. 그래서 개로 끝나니까 나머지는 다 뗀석기구나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주먹도끼 이렇게 생겼어요. 주먹도끼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았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 구석기 후기에 쓴배찌르개를 사용하였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쓴배찌르개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지금까지는 도구 이야기를 한 거고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불을 이용하고 언어를 구사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을 사용하고 언어를 구사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불을 이용하면서 추위와 맹수의 위협을 이겨내고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언어를 사용하면서 무리의 협동력도 높이게 되었고 떨어져 있는 무리 간의 문화를 공유하고 경험을 전할 수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아니죠.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이죠. 문단 구분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하면 문단을 여기 첫 번째 이렇게 뭔가 쥐파먹은 것 같이 들어가는 두 번 띄어쓰기 한 그 분량 그리고 뒤에 있는 거 싹 지운 거 요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게 문단이겠죠. 국어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어쨌든 문단,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이 보시면 세 번째 문단에 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석기는 추위와 비바람을 피해서 주로 어디 살았다? 동굴이나 막집, 바위 그늘에 살았다. 그렇지, 살았다. 그죠? 어떻게?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 막집에서 생활하였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채집과 사냥을 하며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채집은 또 무슨 말인가요? 자 보시면 이 구석기인이 달고 있는 이 사과와 포도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앞에 있는 그 식물이죠. 식물이나 과일 같은 것을 자연 상태 그대로를 따내는 것 그것을 채집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물고기를 잡는 것을 낚시라고 부르지 않고 역사 교과서에 희한하게 어로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 사냥은 아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전부 다 자연 상태 그대로를 섭취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훨씬 좋으냐? 이동생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동생활을 하기에 유리한 동굴이나 바위근을 강가 막집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즉 이동생활이 중요한 포인트구나. 그렇지요. 자, 구석기 시대 말부터 기온이 오르고 자연환경이 변화하였다. 먹잇감에 따라서 선생님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구석기 시대에는 원래 시작은 빙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차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데요.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은 높아지는 것이죠. 그 빙하기일 때는 원래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의 일부였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섬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해는 거대한 호수였고요. 황해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 빙하기였다가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한 반도가 되었죠. 툭 튀어나온 반도. 그리고 일본은 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뀌었구나. 근데 이렇게 해수면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 전체가 바뀝니다. 빙하기 때는 크기가 큰 뭐 맘모스라든지 그런 식의 크기가 큰 동물들이 식생을 하기에 그러니까 진화를 번식을 하기에 훨씬 더 유리했는데요. 이게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아이들은 살아남게 유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작은 동물들이 현재 한반도에 살듯이 뭐 토끼나 이런 것들이 그때도 이렇게 바뀌면서 큰 동물들은 위로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갔고 우리나라 쪽에는 동식물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연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때려서 맞출 수 있었는데 이제는 때려서 맞출 수 없는 크기, 잘 자란 아이가 된 거지요. 주먹도끼에서부터 스매찌르개가 요렇게 바뀌는구나. 크기가 완전히 바뀌는구나. 그래서 뭐가 등장했다. 스매찌르개와 같은 것이 등장하였다. 스매찌르개가 등장한 것은 구석기 시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토끼라든지 작은 자잘한 동물들 작고 빠른 짐승을 잡기 위해서 활이라든지 스매찌르개 같은 도구들이 등장하였구나.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구석기는 뭘 기억하면 된다? 아하, 다시 올라가서 구석기에 대해서 포인트 한번 잡아봅시다. 구석기는 뗀석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먹도끼. 구석기 시대에는 동굴과 막집에서 살았어. 왜? 이동생활을 해야 되니까. 왜? 채집과 사냥, 어로에 유리한 것이 이동을 하는 것이고 이동하기 위해서는 동굴과 막 지은 집에서 사는 것이 좋지 매번 뭔가 새롭게 열심히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병만족이라고 해서 요즘에도 방송하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마다 그 병만족들이 집을 짓습니다. 그 집 1년 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단 한 달만 지나도 그 집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막 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충 지은 겁니다. 왜? 이동을 하면 되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식물과 그 주변에 있는 사냥을 대충 다 하고 나면 이동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막 짓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신석기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달라지겠지. 신석기 시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이 오늘날과 거의 비슷해졌다. 신석기인들은 돌을 갈아서 무엇을 만들었다? 간석기를 만들었다. 간석기, 아하, 갈아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떼어서 만든 거하고는 모양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석기는 맨돌맨돌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강가나 바닷가에 가면 그 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돌은요 굉장히 예쁩니다. 마모가 잘 돼가지고 억지로 떼어낸 아이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신석기 시대 간석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갈돌과 갈판인데요. 이 갈돌과 갈판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식을 빻아서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용도입니다. 그거구나 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토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 무늬 토기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빗살의 무늬를 가지고 있는 토기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토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토기들 중에서 시험을 거의 유일무이하게 나오는 토기니까 이렇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락바퀴입니다. 뼈바늘과 가락바퀴, 뼈바늘과 가락바퀴가 등장하면서 무엇이 등장했다? 의생활이 등장했다. 자, 그럼 보세요. 구석기 시대에는 식생활, 즉 채집, 사냥, 어로를 했어. 그쵸? 그것을 이용해서 주생활, 어디서 살았어? 동굴과 막집, 바위 그늘에서 살았어. 식과 주는 나와. 근데 뭐는 안 나와? 의는 안 나와. 의생활은 언제 시작한다? 신석기. 신석기 시대에 의생활을 하는구나. 그 증거가 뭐다? 뼈바늘과
가락바퀴. 그럼 봐야 되겠죠. 뼈바늘과 가락바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가락바퀴와 뼈바늘. 뼈바늘은 보면 알아. 근데 가락바퀴는 뭐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을 만드는, 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아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의생활을 위해서 필요했구나.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었던 신석기 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석기 혁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가 시작이 되면 되는 거야.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면 됩니다. 농경과 목축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자연 상태 그대로를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정복하는, 즉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건 혁명적이네. 신석기 혁명. 그쵸? 그런데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무엇을 하게 됩니까?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니까 어디서 산다? 움집을 만든다. 움푹 파서 만들었으니까 움집이겠지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농경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약간 TMI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석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막 부유하게 먹고 잘 먹고 잘 살았겠구나 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그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고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썩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죽은 시체라든지 이런 크기를 보면 구석기 시대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영양 상태도 좋아요. 그 상태에서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농경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갑자기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좀 작아지기도 했고 사람들 영양 상태도 별로 좋아지진 않았대요. 단 모는 가능해졌다. 모여서 살기 유리해지고 정착 생활을 하니까 좀 더 안전해지고 그 다음에 문화를 공유하기도 물려주기도 이런 것이 훨씬 더 편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썩 잘 먹고 잘 살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농경을 함으로써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이 좀 풍요로워지고 이런 거는요. 20세기 들어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네, 저는 아니었어요. 자,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움집을 안 봤구나. 움집 보여드릴게요. 움집을 봐야지. 움푹 팠으니까 움집입니다. 네. 막집은 막지였고요. 움집은 이만큼을 파기 위해선 사람들이 정말 삽질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되게 큰 포크레인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니까 요걸 파기 위해 노력을 했겠구나. 그다음 여기는 화덕의 위치. 화덕이 이렇게 정중앙에 있어서 있습니다. 움집을 판 이유는요.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보온이 필요한데 보온을 하기 위해서는 요게 움푹 파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신앙과 종교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요걸 위해서는 좀 같이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교과서 읽으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도 사람들이 뭔가를 했지만 사실은 신석기 시대에 종결과 예수 활동이 조금 심해졌다. 열심히 활발해졌다라는 겁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지요. 특히나 재밌는 거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이죠. 토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숭배하는 건데요. 특히나 약간 특정 동식물을 숭상하는 것들입니다. 특정 동식물 하면 미국이 좀 생각이 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적인 동물, 미국 동물 하면 생각나는 거. 그쵸? 그 겁나 큰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같은 거. 그쵸? 그런 거. 혹은 예전에 고조선, 그쵸? 고조선 하면 생각나는 특정 동식물, 곰하고 호랑이. 네. 그런 것들이 토테미즘의 기반이다. 라는 거고요. 아니면 선앙당 같이 되게 커다란 나무 같은 것들. 그쵸? 이렇게 동네에 딱 들어가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을 숭배하는 것들을 토테미즘이라고 부르고요. 애니미즘은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강이라든지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정령이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것을 애니미즘. 샤머니즘은 무당을 믿는 건데요. 이 무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참 재밌습니다. 이게 무 보시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 즉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영어로 쓰면 뭐가 된다? 샤먼. 그러니까 그 샤먼을 믿는 그 종교 샤머니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 구석기 유적지하고 신석기 유적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구석기 시대에는요, 그 사람들이 동굴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이렇게 보시면 한반도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한반도의 내륙 쪽에 주로 사는 경향성을 보이고, 신석기 시대는 바닷가에 좀 사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름도 조금씩 구석기 느낌이 납니다. 금은모루 좀 구석기 음침하죠. 전곡리 약간 죄송합니다. 연천 전곡리에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게 약간 이름이 구석기 요런 느낌인데요. 신석기 이름이 좀 약간 발랄하죠. 암사동, 산리, 덩삼동, 고산리 뭐 이런 식의 느낌. 근데 이 이름 그 자체만으로는 저는 구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풀면 그 문제에서 컨텍스트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주 석장리라든지 제주 고산리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유적도 있고 청동기 유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구분을 그렇게 하지 마요. 왜냐면 제주도 빌레모 동굴 이런 것도 구석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구분하지 마시고, 아까 봤었던 내용 구석기에는 뗀석기, 주먹도끼, 동굴, 막집 이런 거, 신석기에는 간석기, 빗살무늬, 도기, 그 다음에 정착생활, 움집 뭐 그런 걸로 구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 봅시다. 청동기 시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동기 시대에는 뭐가 시작이 되었나? 문명이 시작이 되지요. 쌤, 근데 문명하는데 4대 문명만 있느냐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른 문명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4대 문명은 이렇게 되고요. 중아메리카와 안데스 쪽에 여기 그 문명이 좀 있습니다. 마야 잉카라고 불리는 문명인데, 왜 4대 문명 안에 들어가지를 않냐면 이거는 한참 뒤에 생겨요. 그러니까 뭐 여기 쪽은 기원전 3000년경, 2500년경 뭐 이렇게 생겨나는데요. 여기는 뭐 10세기 가까이 돼야지. 그러니까 차이가 거의 2000년에 3000년에 3500년 경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명은 맞습니다. 문명은 맞는데 나이 좀 차이가 시기 차이가 좀 심하게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4대 문명 이렇게 얘기할 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명들의 특징은 아까 뭐 문자 만들어졌다 요거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뭘 끼고 있다. 강을 끼고 있다.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강 뭐예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나일강. 그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본적으로 이름 자체가 무엇을 뜻하느냐? 메소, 미디움, 중간에 있다. 뭐 중간에 있다? 두 강, 두 개의 강 사이의 땅이라는 말 자체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어느 강과 어느 강?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 네, 그쪽이고요. 중국 문명은 황허강입니다. 황허강이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황해하고 당연히 관련이 있는데요. 이 황허강이 참 재밌는 게, 저도 실제로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노란색 강입니다. 모래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죠. 당연한 이야기. 근데 이게 굽이쳐 흐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유속이 굉장합니다. 이 유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시겠지만 그 속도예요. 속도가 흐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 속도로 모래를 이렇게 움푹움푹 들고 내려오니까 당연히 바닷가까지 왔을 때도 그 바닷가 색깔을 무엇으로 만든다? 누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황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중국 문명은 참 재밌게도 이 황허를 다스리는 사람이 그 중국 문명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강을 다스리는 게 치수가 가장 중요했던 문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지요. 어쨌든 이렇게 4대 문명이 등장을 했고, 이 시기에는 청동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농업, 그래서 경작지에 인공적으로 물을 관리해서 만드는 농업 방식, 농업이 발달을 했으며 계급이 분화가 되었다. 중요하니까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도시국가가 출현하고 문자를 사용하였다. 아까 말했다시피 문자, 기록, 아하, 역사시대 시작이구나.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설명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를 해봅시다. 청동기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요, 희귀하고 단단하지 않은 것들. 뭔 뜻이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청동기를 만드는데 기본 주 재료가 무엇이냐? 당연히 청동?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청동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석이랑 구리가 제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주석이랑 구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이 두 재료를 넣고 그냥 때려 넣고 넣으면 그냥 청동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청동기는 이 아이들의 비율을 잘 섞어야 되는데 이 비율이 깨지게 되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어장창 깨집니다. 진짜 유리처럼. 그래서 아주 희귀하다는 특징을 가지지요. 구하기 힘든 재료 모아놓고 만들기 힘들게 만들어놨다. 오, 대단하네. 그런데 이 아이는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쌤 그게 뭐예요? 희귀한데 단단하지도 않아.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빈부격차, 즉 계급을 발생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들고 다니는 가방 중에 아니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가방 중에 샤넬이라든지 아니 뭐 루이비통 뭐 이런 식의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희귀한데 단단합니까? 그거를 시장 바구니처럼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아빠들이 원하는 차 뭐 벤츠나 BMW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희귀하죠. 당연히 희귀하죠. 단단합니까? 안 단단하죠. 그게 트랙터만큼 단단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운반하는 트럭보다 단단해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까닭은 내가 너랑 다르다. 구분하려고. 내가 지배 계급이야. 내가 피지배가 아니라고 라고 하는 계급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동기의 특징은 희귀한데 단단하지 않다. 요거 적어 놓읍시다. 그래서 계급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는 이동 생활을 하고 정착 생활을 하는 차이점은 있지만 평등했어.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는 평등하지 않아요. 그게 계급의 발생. 아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청동시대 가장 잘 나갔었던 그죠?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좀 하나가 생각나서 내가 제일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이 사람이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인데 보십시다. 머리에 뭔가 이상한 뿔을 들었어. 루돌프인가?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청동 방울을 들었습니다. 소리 나게끔. 그죠? 그 다음에 청동검을 찼어요. 청동 투창 같은 것을 들었지요. 그 다음에 가슴팍에 아이언맨인가 불이 쫙 나가고 있는데 요거 뭐예요?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 자세히 보시면 이게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슴에다 달아서 뭔가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얼굴 보는 용도가 아니고요. 당시에는 이걸 얼굴 볼 수 있을 만큼이 아닙니다. 누런 아이들이 어떻게 태양을 받아서 가슴팍에서 태양을 뿜어내는 즉 나는 너랑 다른 아이야. 거의 이게 BMW라든지 벤츠의 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나랑 너랑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아이 계급 발생했구나. 그걸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서 1500년경에 우리나라 만주 이런 데서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도구 뭐예요? 그렇지.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은 생긴 게 비파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악기인데요. 비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비파처럼 생긴 아이들 동검입니다. 자세히 째려봅시다. 이 비파형 동검. 자르기에 용이하게 생겼나요? 아니면 누구를 자르거나 찌르기에 동물을 찌르거나 자르기에 유리합니까? 아니죠. 요거 그러기에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용도구나. 자랑하는 용도이지 뭔가 살인을 하거나 사냥을 하는 용도는 아니다. 아하 그렇구나. 비파형 동검. 네, 비파형 동검. 그 다음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벼농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었다면서요. 그걸 뭐라고 불러? 신석기 혁명이라 부른다면서요. 근데 그때 벼농사 시작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한반도에서는 벼농사의 시작은 언제다? 청동기입니다. 쌤, 그걸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죠. 뭐? 반달 돌칼입니다. 반달 돌칼이 사용이 되는 것은 벼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반달 돌칼.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반달 돌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자, 반달 돌칼을 봐야 되니까 째려보시죠. 반달 돌칼은요, 반달 모양의 코가 돼지 코 마냥 뽕뽕 뚫려가지고 거기다가 새끼 줄을 끼워 넣습니다. 이 새끼 줄을 끼워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뜯어내는 겁니다. 이 반달 돌칼은 나무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지. 어떻게 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식물을 잡아 째는 겁니다. 뜯는 거예요. 요런 걸 사용하였다. 즉 반달 돌칼이 사용됐다는 건 벼농사를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즉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시작되었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근데 쌤, 좀 이상합니다. 왜? 청동기 시대는 청동만 사용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 돌칼? 뭐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오느냐? 석기 시대가 끝났다고 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석기 시대인 것 같지 낚는 용으로 좀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요거 그래도 간간히 나오니까 이 기억을 좀 해두시지요. 청동기 시대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였던 게 비파형 동건 말고 뭐가 있다. 반달 돌칼이 있다. 그 다음 그 청동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무늬는요. 민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민무늬 토기는 진짜 말 그대로 토기가 민자, 민무늬, 무늬가 하나도 없어서 민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안 본 게 있나? 거친 무늬 거울은 무늬가 거친 거울 됐고요. 그 다음 사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유재산이 계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었던 농경이 차곡차곡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청동기 시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네 거와 내 거라고 하는 것이 갈라지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적인 가지는 개인이 가지는 재산입니다. 이 사유재산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내 거 중에서 남는 잉여 농산물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잉여 농산물이 많다. 그러면 많은 것, 부자가 생기고 적은 것, 빈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즉 무슨 격차가 생겨났다. 빈부격차가 시작되었다. 그 빈부격차 때문에 뭐가 등장한다. 사회적으로 계급이 발생한다. 너와 나를 구분하는 내가 지배층, 너는 비지배층.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그 계급이 등장을 하면서 계급 중에서 가장 위에 우두머리가 생겨나는데 그 사람이 뭐가 된다? 군장이자 족장이 된다. 그 군장과 족장은 내가 너랑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청동검이라든지 청동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된다. 그죠? 재정일치는 무슨 말이냐?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하나다. 즉 제사장 이꼴 정치 지도자가 등장을 한다. 요거는 어디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시를 볼 수 있느냐? 고조선의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말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재정일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왕검 정치 지도자, 단군 제사장. 그죠? 그리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나의 내가 위에 있는 군정이자 족장일 수 있다. 내가 제사장이자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천손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하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단군 어디서 왔대? 하늘에서 왔대요. 신라를 만들었었던 사람도 어디서 왔대? 하늘에서 내려왔다지 않아요? 아래에서 막 태어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천손사상, 나는 너희랑 다르다. 정당화시키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 주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살았을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요. 배산 임수 지역에서 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산을 등지고 임수 물가 근처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살아요? 그치. 요런 지형에서 삽니다. 잘 사는 사람들. 무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무덤. 얘들아, 무슨 무덤? 고인 돌이시오. 말 그대로 고아놓은 돌을 고아놓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이 고인돌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인돌은 탁자식하고 바둑판식이 있는데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탁자식이 많고요.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바둑판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탁자식이 요런 것들 있잖아요. 위에 있는 요런 거. 이런 거 무거운 거는 7, 8톤쯤 한답니다. 엄청난 거죠. 즉 뭐야. 이걸 만들려면 사람이 겁내 많이 필요하구나. 무덤 하나 만드는데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은 즉 난 뭐야. 잘났어. 난 너랑 달라. 나는 족장이야. 난 어디서 왔다고? 하늘에서. 고인돌이요.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전 세계에 약 7만 개쯤 있는데 우리나라에 4만 개쯤 있어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냐면 강화도, 화순 이런 데 주로 모여 있고요. 이 고인돌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흔해가지고 심지어 포항에도 있습니다. 포항 기계면하고 경주 안강 사이에 이게 영남 지역에서 가장 큰 고인돌이 있고요. 그 근처 기계면의 마을에 가시면 고인돌 마을입니다. 고인돌이 엄청 많은데 요게 지금 고인돌이에요. 집과 집 사이. 그러니까 우리 집 옆집 사이에 고인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흔한 게 고인돌. 그래서 요즘 막 나오는 게 고인물인가? 죄송해요. 재미없죠. 자, 철기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철기. 자, 철기가 보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기원전 5세기경부터 시작해서 한반도하고 만주 등지에서 철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철기가 보급이 되면서 청동기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의식용 도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뭔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고 청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청동기는 워낙 만들기도 힘들고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의식, 그러니까 제사라든지 뭔가 되게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랍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제사 지내는 친구들 집안에서 혹시 제사 용기 중에 운노그릇 누렇게 생겨가지고 그거 닦아보시는 학생들 있을 수도 있을 건데요. 그런 식으로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청동기는 지금도 사용을 좀 합니다.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철기는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 철기는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농기구라든지 무기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농사를 깊게 할 수 있고 열심히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농업 생산량이 크게 향상이 되어서 경제가 되게 좋아졌고요. 무기가 보급이 되면서 정복 전쟁이 되게 심해져서 전쟁이 많아졌습니다.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구나. 철제 농기구, 무기, 농업 생산량, 정보활동. 그 다음 문단. 철기와 함께 출토되는 명도전, 반량전 같은 동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동전은 어느 나라 거? 중국 거. 즉 중국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중국 화폐가 한반도에서 등장했다. 중국과 교류했구나. 그 다음 창원 다무리 유적에서 나온 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뭐가 등장했음을 나타내는, 그렇지, 한자가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설명을 잘 들으세요. 시험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시기, 즉 철기 시대에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 자체가 독자적으로 발전합니다. 쌤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철기 시대인데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네네. 요겁니다. 원래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청동기 시기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아니라 중국어 그대로 들고 왔었다가 이제는 한반도만의 청동기 문화가 철기 시대에 꽃피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청동기 유물들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기시대 우리나라 청동기도 발전했네. 그 정도. 그 다음 철기시대의 무덤은 동무덤과 널무덤이 있는데요. 장독처럼 뭐 항아리에 집어넣었구나. 널무덤, 널에다 넣었구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덤은 고인돌 말고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중국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거. 명도전이라든지 반량전은 중국의 화폐인데요. 이 전으로 끝나니까 화폐입니다. 도가 칼도자. 칼처럼 생겼군. 반량전은 말 그대로 반량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반량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중국 화폐,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구나. 즉 중국의 붓이 우리나라의 창원 다워리에서 발견했으니까 중국 한자가 만들어졌군. 한자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군. 이런 것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자,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오른 것은 경상북도 예천군 삼강리 유적에서 가시대를 대표하는 뭐가 등장했다고요? 뭐가 등장했다고? 주먹도끼. 주먹도끼. 그럼 주먹도끼는 언제입니까? 언제? 이거 뗀석기지 않습니까? 구석기. 그렇죠. 그럼 이제 정답은 구석기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 구석기를 찾으러 가봅시다. 1번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시를 뽑았다. 언제? 신석기 시대. 2번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을 하였다. 동굴, 사냥, 채집 언제? 구석기. 정답. 3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 아까 방금 봤는데 거푸집을 세형 동검.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청동기를 만들었다. 어느 시기? 철기 시기. 이게 어렵죠? 4번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식량을 저장하였다. 빗살무늬 토기 언제예요? 신석기. 그죠? 5번 쇠스랑이라든지 철제 농기구를 만들었다. 언제예요? 철기. 이렇게 되죠. 가식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부여 송국리에서는 뭐예요? 비파형 동검, 그다음 거푸집 등이 등장을 했대요. 그 비파형 동검만 우선 체크를 좀 합시다. 자 그러고 나서 다수의 집터에서는 무슨 돌이 나왔다? 고인돌. 자 그럼 비파형 동검하고 고인돌 무슨 시기? 청동기. 그쵸? 정답 몇 번일까요? 1번 봅시다. 1번 동굴이나 막집에서 주거 하였대요. 어느 시기? 구석기. 그죠? 2번 철제 농기구 철기. 그죠? 3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거는 좀 뒤에서 배울 건데요. 신라 지증왕 때 기록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다. 우경 소를 이용한 경작 방식이 실시되었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는 신라 지증왕 때입니다. 다음 4번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 언제? 석기시대, 구석기, 신석기시대. 그쵸? 5번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청동기. 정답 몇 번? 5번. 쌤, 이거 너무 쉬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막 서울대 의대 간 친구들도 옆에서 보고, 뭐 서울대 들어가는 친구도 여러 봤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돌다리를 두들기듯이 항상 아는 문제도 성실히 푼다.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 전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엄청난 학생들도 다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을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화이팅. 자, 계속 가봅시다. 46회 1번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가시대.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서울 암사동이네요. 비쌀무늬톡이라든지 움집, 그다음 갈돌과 갈판. 힌트 다 나왔다. 언제? 신석기. 1번 돌방 무덤에서 시신을 매장하였다.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에 등장하거든요. 좀 시기가 멀죠. 2번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정답은 몇 번입니까? 가락바퀴 2번이네. 그죠? 3번 명도전이라든지 반량전 언제입니까? 중국 화폐 언제? 철기. 그렇지. 4번 쇠스랑 쟁기 철기 철제 농기구니까. 5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비파형 동검 언제? 청동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기는요 주로 오답이에요. 마지막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가시대를 열다.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이른 민무늬 토기. 여기서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애들이 생각을 안 하고 출토된 이른을 따로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얘의 정체는 전체 다 이른 민무늬 토기입니다.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고요. 이른 민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걸 모르다 하더라도 뒤에 가면 설명이 나오니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 농경과 정착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 언제입니까? 신석기. 그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 1번 봅시다. 1번 동굴이나 막집 언제? 구석기. 2번 가락바퀴 언제? 신석기. 정답 나왔는데 몇 번? 2번. 그죠? 3번 명도전을 이용했대. 명도전 중국 화폐 언제? 철기. 4번 철제 농기구 언제? 철제잖아. 청철기. 5번 의뢰 도구로 청동 거울과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청동기. 그렇지. 여기까지. 문제 푸는데 힘들진 않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했던 걸로.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나면요. 그때 당시엔 알아요. 그쵸. 그리고 특히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고 하는 것을 쉬워서 되게 잘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복습하는 시간을 딱 5분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석기 특징 뭐지? 뗀석기. 가장 대표적인 뗀석기 뭐지? 주먹도끼. 주거 어디서 살았지? 동굴, 막집, 바위 그늘. 그 다음 이 사람들 어떻게 생활했지? 이동생활, 평등생활. 무목그 살았지? 채집, 어로, 사냥.
그쵸? 요런 식으로 정리. 그 다음에 뭐 신석기는 뭐지? 청동기는 뭐지? 철기는 뭐지? 이렇게 약간 정리를 A4 같은데 이면지 같은 거 놓으시고 쭉 정리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하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딱 5분만 가지시면 제가 봤을 때는 역사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나서 최대한 반복을 여러 번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